만 40년 동안 정의라는 단어 하나만 파고든 철학자 한 명이 있습니다. 정의 덕후. 그의 이름은 존 롤스. 정의가 뭡니까? 바를 정, 옳을 의, 바르고 옳은 것. 그 중에서도 요즘 특히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적 정의가 뭐냐? 돈, 명예, 권력 같은 사회적, 경제적 희소 가치를 어떻게 나눠 갖는 것이 바르고 옳은가? 즉, 공정한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공정하다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마르크스 외에도 기라성 같은 천재 철학자들이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사회적 정의를 말해왔죠. 근데 현실은 어떻다? 부익부 빈익빈, 사회 불평등 역대 최고. 존 롤스 형님은 이들의 사회적 정의가 현실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고민을 거듭했어요. 그러다 결국 이들과는 다른 새로운 정의관을 정의론이라는 책을 통해 세상에 제시하면서 스타 철학자가 됩니다. 롤스의 정의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절차라는 단어입니다. 절차는 순서 혹은 과정이라는 뜻이죠. 롤스는 정의에 있어서 결과보다 중요한 게 바로 공정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축구의 결과가 정의로우려면 과도한 백태클이나 핸드볼에는 파울 주고 오프사이드 못하게 해야죠. 즉 규칙이 공평하게 짜여져 있어야 된다. 공평한 규칙을 통해 경기가 진행된다면 경기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도 없겠죠. 공정한 절차를 통하기만 하면 그에 따라 나온 결과도 정의로울 것이다. 이게 바로 롤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롤스의 정의관을 절차적 정의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차, 즉 정의로운 게임의 룰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중요해지겠죠. 여기서 롤스는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해봅니다. 사고 실험은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상상의 실험이라는 뜻이죠. 이제부터 당신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겁니다. 특히 분배에 있어서 말이죠. 사회적 희소 가치를 어떻게 분배할지를 전적으로 당신의 결정에 맡길 겁니다. 세금을 몇 프로 거둘지, 복지 제도는 어느 정도로 추진할지, 대학 입시에서 정시를 위주로 할지 혹은 수시를 위주로 할지 등등 이 사회를 구성하는 제도를 당신이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게 허락해 줄 겁니다. 대신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당신은 무지의 베일이란 걸 쓸 겁니다. 베일 아시죠? 결혼식에서 신부가 쓰는 게 베일입니다. 이 베일에는 특수한 능력이 있어서 당신은 이 베일을 쓰는 순간 스스로의 지위, 능력, 인종, 가치관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게 되죠. 이 베일을 쓴 상태의 인간을 마치 사회가 성립되기 이전 원초적인 인간과 비슷하다고 해서 원초적 입장 상태에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사회를 만들어 보세요. 한마디로 본인이 사회를 다시 만들기는 할 건데 그 사회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직 잘 모르는 거죠. 당신의 부모님이 가난할지 부자일지, 당신의 직업이 전문직인지 혹은 아르바이트생일지, 당신의 나이가 노인일지 학생일지, 심지어 당신의 성격이 외향적일지 내향적일지까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사회의 룰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롤스는 왜 이런 무지의 베일과 원초적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한 걸까요? 정의로운 절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게 방해가 되니까. 생각해보세요. 내 아버지가 강남 건물주인데 굳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모의고사만 치면서 만점이 나오는 대치동의 고등학생인데 지방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 걸 도와주는 지역균형 선발 제도를 늘리고 싶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내가 우연하게 가지고 태어난 사회적 지위, 재능과 능력, 인종과 젠더 등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의로운 사회 제도를 만드는데 방해가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제도를 만들 때 조금이라도 내 능력과 위치에 유리한 요소를 집어넣고 싶겠죠. 이런 인간의 마음이 정의로운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정의의 여신 디케가 눈 가리개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도 무지의 베일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타고난 능력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제도를 만들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도 가능한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정의로운 방향으로 원칙을 만들게 될 것이다. 왜? 내가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가난한 사람, 즉 최소 수혜자일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최소 수혜자라는 이 표현은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될 거니까 알아두세요. 이게 바로 롤스의 논리 전개인 겁니다. 롤스는 이 사고 실험 속에서 원초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아래의 두 원칙에 꼭 합의할 거라고 봤습니다. 첫 번째, 평등한 자유의 원칙.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가 주어지는 세상이라면 내가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에서 살거나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빼앗긴 사람으로 사는 건 누구나 싫은 결과일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사람들이 합의할 거라는 거죠. 여기에는 재산을 가질 자유, 의견을 표현할 자유, 종교를 가질 자유 등 다양한 자유들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사회적, 경제적인 불평등은 기회균등의 원칙,
그리고 차등의 원칙이라는 두 가지 원칙 아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기회균등의 원칙은 아까도 말했던 타고 태어난 것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외모와 지능,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 등 타고 태어난 것들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아닌 우연히 가지게 된 것들입니다. 우연성에 의해서 가지고 태어난 것들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인 차이가 생기는 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을 노력으로도 뒤집을 수조차 없는 사회에 살게 된다면, 그리고 내가 그 사회에서 만약에 최소 수혜자로 태어났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구든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겁니다. 또 차등의 원칙은 흔히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말로 표현됩니다. 한 번 더, 최소 수혜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적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 가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까 설명했던 원초적 입장을 가지고 보면 나도 충분히 최소 수혜자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최소 수혜자에게 가능한 높은 이익이 돌아가야 내가 만약에 그 최소 수혜자가 됐을 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같이 최대 수혜자의 몫을 일부 떼어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지켜지면 사회적 불평등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두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은 부정의하다. 이것이 롤스의 입장입니다. 위의 두 가지 원칙이 제도를 통해서 잘 지켜지고 있고, 사회 구성원들이 이 원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서로가 이 원칙을 따를 거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롤스는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부르면서 이상사회로 꼽습니다. 여기까지 롤스의 정의관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더 똑똑해질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자 타임!